인공지능 AI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우리가 일하고 소통하고 생각하는 방식까지 뭐랄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혁신의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이 AI가 우리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2조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챗 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에 AI 관련 기업들이 S&P 500 지수에 더한 가치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GDP보다도 큰 액수예요. 정말 AI 붐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규모를 실감하게 하는 숫자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융시장이 뜨거워지는 이면에는요, 사실 막대한 물리적인 비용이 따라옵니다. 이 디지털 혁명이라는 게 그냥 허공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핵심 딜레마, 바로 AI와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 바로 AI의 엄청난 에너지 식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AI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먹어치우고 있는 걸까요? AI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 사실 거대하고 또 끊임없이 전력을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산업이에요.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은요, 웬만한 소도시 하나가 쓰는 만큼의 전력을 소비하고요. 그 안에는 수많은 특수 칩들, GPU가 꽉 차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시키려면 냉각 시스템도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를 그냥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가 그 복잡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왼쪽부터 보면 우리는 말 그대로 모래에서 추출한 이 규소로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반도체 칩을 만들고요. 이걸로 데이터 센터를 채워서 AI를 훈련시키고 결국 지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이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 전체 최대 전력 수요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인 2030년에는 이게 13%까지,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뛸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건 우리 전력망에 정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거라는 신호죠. 네, 이렇게 전례 없이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전력망이나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마치 갑자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좁은 길로 몰려들면서 길이 꽉 막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전력망에 혼잡해지면서 비용이 치솟고 있고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가스터빈은 받으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대요. 또 전기를 보내주는데 꼭 필요한 변압기는 수요를 맞추려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죠. 결국 전기를 만들고 보내는 데 필요한 이 물리적인 부품들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이건 AI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문제의 딱 절반뿐이에요.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동전의 다른 면으로 넘어가 보죠. AI가 어떻게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아주 강력한 해결사가 될 수 있는지 그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는 단순히 에너지를 잡아먹기만 하는 하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두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태양광 발전량을 극대화한다거나 전력망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대규모 정전을 막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좋은 예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DLR, 우리말로는 동적 송전 용량 증대 기술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랑 실시간 날씨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깔려있는 전력선의 용량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전선을 새로 까는 대신 이미 있는 걸 훨씬 더 똑똑하게 쓰자는 거죠. 그럼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어마어마합니다. 이 DLR 기술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무려 115에서 175 기가와트의 추가적인 전력망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천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전기입니다. 단지 더 스마트해지는 것만으로요. 자, 그런데 AI의 역할은 이런 최적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그 속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보통 새로운 기술 하나가 실험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시장에 나오는 제품이 되기까지는 정말 길고 돈도 많이 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TRL, 기술 준비 수준이라는 게 바로 그 여러 단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정말 험난한 여정이죠. 그런데 AI가 바로 이 과정을, 특히 초기 단계를 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직접 물질을 만들고 실험해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AI는 수백만 번의 디지털 실험, 즉 시뮬레이션을 순식간에 돌려서 가장 가능성 높은 후보들을 딱 집어주는 거죠. 그 결과 신소재를 시장에 내놓는 데 걸리는 시간을 거의 20%나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저탄소 시멘트나 더 성능 좋은 배터리, 그리고 비행기에 쓸 수 있는 합성 연료 같이 지금까지 해결하기 정말 어려웠던 탈탄소 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가 혁신의 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AI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AI는 하나의 거대한 역설,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AI는 엄청난 양의 새로운 에너지 수요를 만들어내는 주범이죠. 하지만 동시에 오른쪽을 보시면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결국 AI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닌 그냥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손에 달렸죠. 이 엄청난 힘을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까요? 도전과 기회,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